자, 이제부터는 아이의 수면 루틴을 어떻게 만들고 아이가 이제 재우려고 할 때 막 이제 울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다가 깨서 막 운단 말이죠. 이렇게 아이가 울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면 습관을 만들 때 아이가 울잖아요. 그러니까 재우려고 할 때 막 이제 잠이 잘 들지 않고 아이가 막 울고 못 채고 아니면 또 뭐 자다가 깨서 막 울고 하는 것들이, 이런 울음은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자신의 수면 습관을 배우는 그런 과정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재울 때마다 보이는 행동의 양상이 달라요. 아이마다 다르다. 어떤 아이들은 매일 밤 잠자리 들 때마다 울어요. 어떤 아이들은 거의 울지 않고 그냥 자요. 아이가 울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둬야 되나, 안아줘야 되나, 뭘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그죠? 이 대처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달라요.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은 2돌짜리 애를 키우고 있어요. 우리 애는 지금 4개월이란 말이죠. 그럼 2돌짜리 애를 키우는 부모님의 얘기를 이 4개월짜리 키우는 부모님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2돌짜리 애 키우는 거와 4개월짜리 애 키우는 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먹이고 놀아주고 재우고 하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나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나이에 따른 대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아이는 지금 세상에 퍽 태어났는데 뭐 의지할 데도 없고 너무 무서울 거 아니에요. 굉장히 불안한 심리입니다. 불안한 심리고, 이런 아이에게는 중요한 거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 너가 이 험한 세상에서 이 부모라는 아주 튼튼한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너는 걱정할 필요 없다. 안심해도 된다. 라는 메시지를 아이한테 보내기 위해서는 바로 반응을 해서 아이를 이제 달래주는데, 이 달래주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조용히 노래 부르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부드럽게 말을 걸어주는 방법도 있겠죠. 어머,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걸어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자다가 깨서 이렇게 울 경우에는 너무 밝게 하지 마시고 조명은 이제 어둡게 하고 이렇게 살살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렇게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달래준 다음에는 바로 잠자리에 눕혀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도 아는 상태에서 재우는 것보다는 아기 잠자리에 눕혀서 자기 잠자리에서 잠드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전문용어로 수면 연상이라고 하는데, 수면 연상은 잠들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면서 잠들었는가, 이거거든요. 만약에 부모 품에서 잠들었다. 그럼 아이가 자다가 가수면 상태로 올라왔을 때 부모 품이 아니면 계속 깨게 되겠죠. 근데 자기 잠자리에서 잠든 애는 가수면 상태로 올라와도 자기 잠자리에 그냥 누워 있으니까 그냥 깨지 않고 그냥 잠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잠드는 순간에는 부모 품이 아니라 자기 잠자리에서 잠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생아니까 수시로 이제 한두 시간마다 깨게 될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짧게 달래주고 바로 아기 잠자리에 눕힌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보통 신생아들은 1시간, 2시간 이상 깨어있기 힘들어요. 한두 시간 깨어있으면 다시 잠이 필요해요. 뭐 서너 시간 이렇게 깨어있으면 아이가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잠을 재우기가 어려워져요. 아이가 깨서 놀더라도 한두 시간 지나서 아이가 약간 졸린 기미가 보이면 바로 잠들게 해줘야 됩니다. 아이가 이제 약간 졸려하는데 깨어있는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던 방식으로 아이를 이렇게 달래주고 자기 잠자리에 눕혀서 이렇게 자기 잠자리에서 잠들게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을 써야 됩니다. 생후 첫 달부터도 이 수면 루틴을, 예를 들어서 뭐 엄마나 아빠 혼자서 이 수면 루틴을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재우는 일에 동참을 하는 게 좋아요. 신생아 때부터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재우는 게 수면 패턴을 빨리 정립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울 때는 늘 엄마만 재웠다. 그러면 엄마하고 잠하고 이렇게 연관을 시켜버려요. 다른 사람이 재우려고 하면 오히려 깨고 보채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선 접근법이라고 하는데, 가능한 한 다른 가족들이 재울 때마다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면서 재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빨리 루틴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도움을 청하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 또 일가 친척 중에 조금 이제 시간적 여유가 되는 분들을 집으로 초빙을 해서 재우는데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때는 아이가 뭐 수시로 깨죠. 1시간, 1시간 반마다 이렇게 밤에도 막 계속 깨니까 낮에는 뭐 어차피 깨어있는 시간이니까 아이가 깨면 가서 뭐 또 이렇게 달래주고 재우고 하면 되는데 밤에 못 자는 게 참 문제잖아요. 그래서 부모도 이제 심각한 수면 부족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주 양육자가 좀 쉴 수 있도록 교대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밤에 재울 때도 엄마나 아빠가 오늘은 뭐 내가 당번이다. 그 다음 날은 바꿔서 하루는 적어도 좀 푹 잘 수 있도록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아이를 재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부담을 나눠줘야만 부모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수면 계획을 이제 세워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루틴들 재우기 전에 순서를 어떻게 해서 할 것이냐, 몇 시에 재울 것이냐, 밤에 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잖아요. 이 계획을 반드시 부모가 같이 해야 됩니다.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면 안 돼요. 의견 충돌이 있더라도 서로 조율을 하고 정 안 되면 전문가의 조언까지 들어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루틴은 항상 일관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루틴을 한번 만들면 누가 재우더라도 그 루틴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전에 합의를 해서 그 루틴에 대한 의견 일치를 딱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제 수면 패턴을 바꿔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잠자는 시간도 좀 늘려야 되고 이제 밤중 수유도 이제 나중에 끊는 시기가 오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오는데 이 변화가 올 때도 작은 단계부터 점진적으로 하루아침에 팍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날 저녁에 하는 행동으로 봤을 땐 잠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얘 취침 시간을 조금 지금보다는 당겨야 되겠어. 그러면 한 30분만 당겨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30분만 당겼는데 그 다음날 바로 행동이 좋아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잠을 못 자서 그런 게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며칠 동안 계속 해보는 겁니다. 계속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더 취침 시간을 더 당겨서 해보고 이런 식으로 며칠 단위로 우리가 하면서 뭐 5일, 뭐 일주일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 어려운 신생아 시기가 지났어요. 이제 생후 6주가 됐습니다. 생후 6주가 되면 아이한테 좀 변화가 하나 생겨요. 드디어 아이가 낮과 밤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낮과 밤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밤잠을 좀 더 오래 잘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수면과 각성 주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해져요. 그전에는 사실 뭐 자는 시간도 일정치 않고 뭐 1시간 잤다가 2시간 잤다가 3시간 잤다가 막 들쭉날쭉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생후 6주가 되면서는 이제 조금씩 일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면 루틴을 잘 세워서 일관적으로 그거를 시행을 하다 보면 밤 수면도 늘어나요. 그래서 한 번에 3시간에서 5시간을 쭉 잡니다. 예를 들어서 4시간을 자고 정말 배고프면 애가 깰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번만 수유하면은 그 다음에 또 4시간 쭉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룻밤 자는 동안 한 번만 일어나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전보다 더 이른 시간에 아이가 졸려 있어요. 이전에는 뭐 8시, 9시에 이제 밤에 루틴을 쫙 해서 8시나 9시에 이제 자던 아이가 이제 좀 더 이른 시간에 졸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땡겨야 됩니다. 이 시기부터는 밤잠 자는 시간을 이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졸린 신호가 왔을 때 재우기 시작해야지 일단 울기 시작하면은 재우는 게 더 어려워져요. 아이가 울기 전에 졸린 신호를 파악해서 그 타이밍에 재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생후 4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아이들은 아직도 이제 낮잠을 자요. 낮잠을 자는데 그 전에 이제 뭐 낮잠을 3번 자던 아이가 이제 낮잠이 좀 줄어서 하루에 2번 정도 낮잠을 자는 애들이 많아집니다. 물론 아직도 3번 자는 애들도 있고 그냥 2번으로 주는 애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패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어쨌든 많은 아이들이 하루 2번 낮잠으로 이제 충분해지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수유하고 좀 놀다가 바로 또 자요. 그래서 오전 9시경에 낮잠을 한번 자고 또 오후에 1시경에 또 낮잠을 잡니다. 아직도 이 시기에도 늦은 오후에 뭐 5시, 6시쯤에
세 번째 낮잠을 자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다 가능한 얘기지만 만약에 아이가 낮잠을 너무 늦게 자서 밤잠 자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낮잠을 조정해야 됩니다. 하루에 필요한 수면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낮잠에 너무 써버리면 밤잠 자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들은 밤에 자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도 결국에는 낮잠이 다 없어지고 밤잠이 늘어나고 밤에 자고 해가 뜨면은 일어나서 활동하는 그런 패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밤잠이 줄어든다면 낮잠을 좀 조절을 해야죠. 그 대신에 조금 밤잠 자는 시간을 땡기면 됩니다. 당겨서 좀 일찍 밤잠을 재우는 식으로 조절을 해 나가시면 되죠. 특히 이제 9개월이 넘은 아이라면 너무 늦은 낮잠은 밤잠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9개월이 넘었다면은 세 번째 낮잠을 없애고 밤잠 자는 시간을 조금 땡기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생후 4개월이 되면 충분히 배꼽이가 커져서 자기 전에 충분히 먹으면 밤중 수유 없이 그냥 쭉 잘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4개월 됐다고 바로 되진 않아요, 사실은. 제가 항상 부모님들한테 4개월 넘으면 이제 밤중 수유 끊으세요 하는데 잘 못 끊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나이 때도 배꼽고래가 좀 작은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애들은 이제 밤중 수유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성장이나 이런 걸 좀 봐가면서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배꼽고래가 작아서 밤중 수유를 계속 하던 아이도 만 8개월이 되면 대개는 다 10시간에서 12시간을 쭉 잡니다. 생후 8개월 이후에는 야간 수유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습관이 돼서 자기 전에 충분히 먹은 애들도 중간에 자꾸 깨서 먹으려고 해요. 근데 밤중 수유 하던 시간에 깨더라도 그냥 먹이지 말고 그냥 지나가 보는 거죠. 체중이나 키가 잘 크고 있고 낮에 먹는 양이 충분히 먹는다고 판단이 된다면 잘 모르시면 소아청소년 갔을 때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가 충분히 잘 크고 있고 잘 먹는다면 밤중 수유가 필요가 없는데 습관적으로 깬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밤중 수유를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시간에 깨더라도 반응을 하지 말고 그냥 이제 울게 두면 아이가 이제 지쳐서 그냥 자겠죠. 며칠 동안 그게 반복이 되면 깨봐야 뭐 먹을 것도 안 주고 재밌는 일이 없으니까 아이가 그냥 통잠을 쭉 자게 됩니다. 4개월이 넘어가면 그런 식으로 밤중 수유를 끊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게 잘 되면은 아이가 10시간에서 12시간을 연속해서 8개월이 되기 전에도 쭉 잘 수 있거든요. 통잠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육아가 정말 편해지고 즐거워지죠. 근데 재우려고 하는데 침대만 봐도 막 울어요. 그런 경우에는 낮잠이 너무 짧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취침 시간이 너무 늦어서 아이가 이미 그 잘 시간을 지난 다음이죠. 그러니까 짜증이 막 복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밤잠 재우는 시간을 좀 땡겨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오후 5시 반에서 6시 사이 이때 밤잠을 그냥 조기 취침을 시키는 거죠.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다는 게 아니라 일단 그 밤잠을 통잠을 자는 그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아이가 침대를 보기만 해도 우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좀 밤잠 재우는 시간을 이렇게 확 당겨서 한번 재워보세요. 며칠 이렇게 하면은 피로가 다 풀리고 그럼 이제 아이가 정말 밤잠을 잘 때 졸린 시기를 엄마가 잘 관찰하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시간대에 재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울 때는 막 이렇게 너무 막 아한테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막 그러지 마시고 조용한 말로 괜찮아 아무 일 없어 자장자장 뭐 이렇게 조용히 말로 달래고 불은 어둡게 유지를 해서 재우면 됩니다. 수면은 절대로 훈육이 아니고 아이들마다 이 수면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일부러 그러는 거라면 우리가 훈육을 통해서 그 행동을 교정을 해줘야 되지만 우리가 수면은 인위적인 게 아니라 수면 패턴이 애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수면 패턴에 부모님이 적응하고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잠은 훈육이 아니라 리듬이다. 그 리듬을 타야 되고 리듬을 잘 타기 위해서는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잘 파악을 하고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 자, 생후 4개월에서 12개월 사이 아이가 막 이제 운단 말이죠. 재우기 전에도 막 운다든지 아니면 자다 깨서 운다든지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냥 신생아들한테 하는 것처럼 울 때마다 바로 가서 반응을 해주고 안아주고 달래주고 하는 게 이 나이의 아이들한테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냥 스스로 울다 저절로 잠들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전에 제가 수면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을 보면 그 수면 교육을 하는 방법 중에 속어법과 점진적 속어법이라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이게 속어법이죠. 근데
부모님들이 힘들어하는 게 저렇게 막 악을 쓰고 우는데 전 내버려둬도 애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부모로부터 버려졌다는 느낌 때문에 애가 감정적으로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겠지만 괜찮습니다. 그냥 스스로 울다 잠들게 하는 방법도 괜찮아요. 아이한테 전혀 해롭지 않고 아이가 내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런 어떤 감정이 그 다음날까지 남지 않아요. 단 이제 낮 동안은 충분한 사랑과 안정감을 줘야 되겠죠. 애한테 안정감을 주고 놀아주고 먹여주고 하는 그런 거를 충분히 해준다면 밤에 짧은 시간 울게 그냥 냅두는 거는 오히려 자기 진정 과정입니다. 아이가 울면서 스스로 진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래 운다. 애가 뭐 20분이 넘도록 아이가 계속 운다. 그러면은 반드시 아이의 상태를 봐야 되겠죠. 아이가 뭐 너무 뭐 더워하지 않는지, 기저귀가 젖진 않았는지 이런 상태를 좀 체크를 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은 해야 됩니다. 다만 너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짧은 시간 10분, 20분 정도는 그냥 울려도 괜찮다라는 거죠. 수면 훈련의 목적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수면 훈련의 목적은 아이를 그냥 무시하고 내버려 두자는 게 아니고 아이 스스로 잠드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거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스스로 잠들게 해주는 게 수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